자, 화요일 이 시간 방금 퀴즈 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제목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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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날 인사드리는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네, 화요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홍현실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날씨가 지금은 좀 춥지만 따뜻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결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 돈입니다. 뭐 직장은 어디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보험료는 결혼 전에 꼭 정리해봐야 할 리스트 1순위입니다. 우리가 보험은 혼자일 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부담이 배로 느껴지잖아요. 네. 30대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대비 보험료는 합산 5에서 8% 이내를 적정선으로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월 600만 원 정도 버는 부부라면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겠죠. 네. 상한선이라는 건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들으면서 지금 우리 집하고 다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현실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도 있을 거고요. 지인을 통해 사회초년생 때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저축성 보험도 있을 거고요. 이걸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맞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보험 점검 리모델링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 전이라면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일 텐데 먼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이제 부모님이 가입시켜준 보험을 유지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복된 특약이나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삭제하고 내가 장기적인 가족 플랜에 맞는 보장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고정 지출들도 확인해서 보험료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네.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 앞두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대비가 필요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마련해 준 거 이거 괜찮은 걸까? 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혼자였다가 이제 배우자도 생기고 나중에 자녀들도 생기고 뭔가 지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고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합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네. 뭐 조만간 육아에 대한 계약이 있다면은 뭐 육아 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산을 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뭐 일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소득이 확 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비상 자금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부부만 있을 때보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주 가장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었을 때 필요하게 된 그런 생활비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현실 언니는 실제로 자녀들이 이제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올 겨울부터 떠나갑니다. 아이고야. 얼마 안 남았네. 네네. 얼마 전에 또 상견례 하셨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어떤 부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험 전문가기도 하고 부모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특히 보험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고 두 아이가 지금 아이를 가질 계획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지원금이 좀 나오는 그런 보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쪽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신혼 때는 우리가 집을 꾸미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 하나씩 다 사잖아요. 그렇죠. 네. 혼수. 굉장히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요. 네. 이럴 때 갑자기 뭐 위에서 누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 망가져갖고 이제 속상한 경우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준비를 하면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걸 대비할 수 있죠. 네, 화재 보험에 이런 특약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팁을 좀 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맞벌이 신혼부부라면은 우리가 소득이 많은 배우자를 보험 계약자로 좀 지정을 하면은 좋거든요. 어떤 게 유리한지도 그게 또 나오는군요. 네네. 자녀 보험도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자녀 보험도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공제 받는 쪽으로 계약을 검토를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좀 몰아주는 거죠. 네, 그런 팁들을 제가 좀 줬습니다. 이런 팁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참 좋겠네요. 우리 자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하나씩 체크가 되셨을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체크해 줘야겠다. 혹은 나도 이런 거 체크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두 분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예비 신랑이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신부와 이제 가계부를 함께 써봤는데 보험료가 둘이 합쳐서 한 70만 원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신랑 신부님 모두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도 있었어요. 두 분의 소득이 합산 500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료로 한 15% 정도 납입하고 계신 거죠. 젊은 나이를 생각한다면 보험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15% 정도면 사회초년생 치고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집 준비할 때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다른 고정 지출들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자금이 한 110만 원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결혼 후 2년 안에 자녀 계획도 갖고 있으셔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예, 먼저 두 분 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보험 가입 기준과 가입 순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기존 보장 분석을 했는데요. 남편분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장이 CI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었고 사망보험금이 과도하게 많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비 신랑 남편분 보험료가 총 4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중 CI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33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하나가. 네.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었고요. 꽤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아직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은 2년 뒤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2억의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추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I보험의 환급금을 좀 조회해보니 65% 정도 되더라고요. 문제는 납기가 55세까지였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20년이 더 남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발생한 환급금은 비상 예비자금으로 CMA 통장에 넣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CI 보험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환급금 자체가 100%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0년을 더 돈을 낸다라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라는 판단이 서신 거죠. 자, 그래서 비상 예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고 다른 보장들은요? 다른 보장은 이 2015년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에 2세대 실손보험이 같이 좀 있었거든요. 보험료는 4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같은 특약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유지하도록 했고요. 다행이네요. 네. 이때 가입하신 실비는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2030년이죠. 이때 자동으로 그때 존재하는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된다고 안내는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원은 10년 갱신형 암보험과 치아보험이 있었는데요. 네. 갱신형은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도 10년마다 갱신되는 단점이 있어 정리하도록 했고요. 치아보험도 최근에 치과 치료가 다 끝나셔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치아보험 가지고 있는데 정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리하시기 전에 치과 진료도 좀 받고 치료가 필요한 거 있다면 치료도 좀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봐 주시고요. 자, 남편분은 예비 신랑분, 요 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비 신부님,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신부님의 경우 보험이 4건 있었는데요. 네. 201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25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12,000원, 운전자 보험이 2만 원, 갱신형 암보험으로 3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네.
종신보험회 같은 경우에는 입사 초기에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축으로 이제 추천을 받으셔서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고 환급률이 10년째 103% 정도 되더라고요. 2회만 납입하면 납입이 종료돼 이거는 결혼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10년 내가 저축을 했는데 이자가 3%다. 어떻게 보면은 원금은 지킬 수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이랑 돈의 그럼요. 가치 하락을 생각한다면은 목적에는 맞지 않았던 상품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간혹 가다가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종신보험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가입해두면 좋지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해두신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보면 내 자녀들한테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되고 뭔가 나중에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신보험 가입을 하자라고 그 당시에는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정리정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손해를 일단 최소화하고요. 손해본 금액을 얼른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신부님 보험을 보면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적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신부님은 보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마음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주변에서 보험은 결국 손해 보는 거야. 가입할 때는 좋다더니 청구하니까 아이고 보험금도 잘 안 주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으셨는데 사실 보험은 손해를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작은 손해로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드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보험의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저희가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2부에서 나눴던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결혼 전에 예비 신혼부부의 보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담 사례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예비 신랑이 이제 사연을 주셨고 예비 신부와 함께 가계부를 써봤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소득이 합쳐서 500만 원인데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료가 둘이 합쳐 70만 원. 근데 아무거나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니 지금까지 낸 돈도 있고 15%면 적지 않은 소득인데다가 아이도 이제 생기고 자녀 계획도 해야 되는데 이거 고정 지출이 너무 많네. 그것도 보험으로만 너무 많이 나가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예비 신랑분은 일부 보험을 정리를 해주셨죠. 네, 먼저 남편분은 기존의 CI 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을 정리하면서 보장의 공백이 좀 생겼죠. 맞아요. 다행인 건 남편분이 너무 건강했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3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보장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추가로 암진단비 4천만 원과 우리가 암치료 시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 특약 그리고 고액항암 치료비 특약까지 구성을 좀 해드렸고요. 네. 뇌혈관 질환과 하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만약에 받고 수술을 했을 경우 6천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대 질병 외에 다른 질병 상해로 수술했을 경우 병원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질병 상해 수술비 역시 탄탄하게 해드렸습니다. 납입 기간은 은퇴 시점과 보험료를 고려해 30년 납으로 했고 보험료는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계신 실비와 합쳐 15만 원으로 정리를 했고 2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부담되는 보험료 이게 1번 숙제였거든요. 25만 원을 줄였다라는 거가 이제 솔루션으로 나온 거고요. 25만 원을 줄였으면 보장이 줄어든 거 아닙니다. 보장 부족했던 부분을 오히려 꽉꽉 채웠고 쓸데없이 나가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 쓸데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조금 과하다 싶었던 부분을 조정해서 나한테 필요했던 보험 쪽으로 돌린 거죠. 자, 그럼 예비 신부님을 위한 솔루션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예비 신부님 역시 너무 건강하셨고요. 신부님 쪽은 어머님이 유방암 진단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족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암 관련 특약을 중점적으로 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유방암과 자궁암 그리고 난소암을 각각 보장할 수 있는 여성 통합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추가로 이제 유방암 진단 이후에 예후 예측 검사비 300만 원, 그리고 유방암은 그 호르몬 수용체에 따라서 A형과 D타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단서를 보면은 유방암 진단 코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상세명으로 해가지고 뭐 호르몬 수용체 타입 B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 타입이냐 D 타입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치료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 타입마다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구성해 드렸어요. 야, 이런 부분 여러분 아셨어요? 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스스로.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께서 유방암 진단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가족력이 또 그쵸. 있을 수 있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 외 다른 보장은 남편분과 동일하게 구성해 드렸고 보험료는 30년 납 90세 만기로 14만 원입니다. 여기에 운전자 보험도 10,000원에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좀 변경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주신 겁니다. 가족력까지도 물어보는 이유. 가끔 가다가 가족분들 중에서 혹시 암이나 이런 거 앓으신 분 있으세요? 중증질환 앓으신 분 있으세요? 라는 질문 보면 아 이거 괜히 있다 그랬다가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내 보험이니까요. 가족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좀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정리해 보면 예비 신랑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15만 원, 예비 신부님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까지 16만 2천 원으로 총 31만 2천 원이고요. 우리가 기존과 비교해 39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신랑님 CI 보험을 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환급금과 신부님의 종신보험을 정리해 5천만 원 정도의 목돈도 만들었습니다. 야, 예비 신혼부부한테 목돈이 생긴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기쁜 일이겠죠. 네. 예, 두 분이 좀 도와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고정 지출들을 다 제외하고 월에 11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보험료가 지금 두 분 앞에서 4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분에게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저축 계획들을 좀 알뜰하게 살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역시. 남편분이 일단 신년 뒤쯤에는 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SUV로. 그래서 차량 구입 목적으로 상품을 하나 추천해 드렸는데요. 네. 월 50만 원씩 3년, 그리고 나머지 2년은 5분의 1 수준인 1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5년만 거치하면 그리고 총 10년이죠. 네, 50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저축 상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 너무 장기적으로는 큰 돈이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래도 자녀 계획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 뒤에는 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목적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 주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문가님들이 항상 저축은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모으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싸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쓸지 언제 뭐 때문에 필요한지 이런 목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알려주시면 전반적인 재무 계획도 함께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후 계획은요? 네, 두 분이 일반 직장인이시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관련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각자 월 25만 원씩 해서 연애에 300만 원이죠. 이거를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납입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뤄보긴 했는데 이건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누가 뭘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연금 저축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은 네. 둘 다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 저축 상품이지만 네.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사의 상품이고 음. 예를 들어 이제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딱 정해 놓으면 네. 월 납입 금액을 이제 딱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입을 해야 돼요. 꼬박꼬박. 그렇죠. 쉴 수 없어요. 음. 정해진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형태고요. 어허. 근데 반면에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하는 시기의 목돈으로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유가 없다면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을 쉴 수도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는 300만 원 다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좀 여유가 없어서 납입이 힘드네? 그럼 납입하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납입의 유동성은 생긴다는 거죠. 네. 다만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펀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무작정 난 안전한 거 할 거야 라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일단 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은 한데 보험이라고 붙으면 요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단 안전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가는 순간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랄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꾸준히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 요거는 또 장점이 매달 내가 여유가 있는 자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이거였구나라는 거 지금 배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저축 상품 필요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두 분 나누시는 동안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3829님. 저는 변액연금을 8년째 납입 중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별로인 것 같아요. 해지를 하고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변액연금보험과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는 둘 다 연금 목적이 있는 투자 상품이지만 크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에 네. 변액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일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적립식으로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150만 원 이하인 거.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요. 네.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유지하고 납입 금액이 1억 이하면 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네요. 장단을 좀 비교해 봐야겠네요. 네. 또 변액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펀드 변경을 잘 해줘야 하는 상품이거든요. 8년째 이제 납입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2년만 더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되니까 일단은 현재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솔직히 여유만 된다면은 연금저축 펀드와 변액연금 둘 다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장점이 다 있으니까요. 각각의 장점을 다 취하는 쪽으로 구성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자, 그럼 이분께는 이렇게 솔루션 드려야겠네요.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8년째 납입 중이시니까 2년만 더 유지해서 혜택 받을 거를 일단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펀드가 변액연금 자체에 들어있는 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좀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자, 이 부분 알려드리고요.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0482님도 오늘 질문 많이 주시네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은 비싸다고 해서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할까 싶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먼저 답변을 좀 먼저 드리면 네. 저는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모두 사망을 보장하지만 네. 보장 기간이 좀 다른데요.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토록,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죠. 보험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정기보험은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근데 내가 자식한테 상속의 목적이 있다면 종신보험이 유리하겠지만 그죠.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또는 내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기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정기보험,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긴 한데 종신보험 들장이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은 사망 보장이 필요한 그 순간만, 그 시간만큼만 가입을 하는 정기보험이 거의 가격이 한 10분의 1? 네. 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셔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시라면은 네. 상해 사망이나
교통상해 사망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일반 사망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일반 사망에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둘 다 있잖아요. 확률로 따져도 질병 사망이 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요.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상해, 사고에 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설계하실 때 상해 사망을 조금 더 크게 추가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김희진 전문가님. 네. 잠시만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결혼 전 홍현실 보험 전문가님. 상담은 필수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결혼 전 보험 상담 필수입니다라는 거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 노후연금 내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준비하세요. 네. 오늘 함께하신 홍현실 전문가, 김희진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